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 길라잡이 변화홍 희망민족입니다. 오늘은 강서성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분들이 자주 가는 여행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공부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먼저 보시고 언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때를 택일 하시려면 날씨 일기예보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이건 강서성 성도 남창시입니다. 1월 겨울에는 뭐 우리나라보다 한 몇 도 정도 높죠. 1월 달에 서울 한번 봐드릴까요? 자, 최고 기온이 한 영하까지 내려가니까 한번 볼까요? 남창하고 비교해보면 3, 4도, 5도 정도 차이가 나겠죠. 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역사상 최고 기온인데 이건 뭐 특이한 경우고 25도까지 올라갔군요. 이거 뭐 특별한 경우니까 빼고 평균적으로 9도 정도. 아까 서울이 7점 몇 도였으니까 한 2, 3도에서 한 평균 저온이 마이너스 0.6도 서울이요. 그러니까 남창하고 한 4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4도 정도면 뭐 한 달 정도 차이?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따뜻한 편이고요. 자, 5월, 6월, 7월, 5월 말부터 이제 중국 남쪽에서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이 좀 비가 많이 오죠. 17일 정도 오면 3, 4, 5월은 17일씩 오면은 뭐 거의 한 달의 절반 정도 오니까 비가 좀 많이 오지만 많이 오는 게 자주 오지만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오는 건 역시 6월 달에 장마철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326mm 한 달 동안에 15일 정도만 오니까 뭐 한 달 내내 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서울 잠깐 보시면 부산을 보고 있어. 서울 어디 갔어? 서울이 394 장마철이죠. 장마철 정도니까 서울보다는 조금 들어오지만 역시 6월달이 장마철입니다. 요 기간은 살짝 피하시는 게 좋겠죠. 뭐 7월부터는 비 오는 날이 10일 정도니까 뭐 거의 날씨가 좋은 거죠. 7, 8, 9 요 정도쯤이면 뭐 덥긴 하지만 뭐 요 정도쯤 여행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6월 정도만 피하시면 됩니다. 5월, 6월 정도. 5월 중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니까 중국 남쪽에서 남창은 조금 남쪽에서는 북쪽에 있지만 그래도 남쪽에 속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월, 6월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한 달 절반 정도 비가 오니까 습도도 높죠. 이건 그러니까 월 평균 해가 나오는 시간인데 200mm 정도, 그러니까 200시간 이상 올라가면 아주 맑은 날씨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장마철인 6월은 피하시는 게 좋다. 5월, 6월 요 정도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겨울에는 조금 중국 남방들이 약해서 남쪽 지방들이 겨울은 조금 내복 같은 걸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천시를 봤으니 이제 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맞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자, 동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이 좋지가 않아요. 자, 남창 근처에 우리나라 직항이 다니는 건 이쪽 상해, 항주, 합비, 북쪽에는 합비가 있고요. 무한도 있고 직항, 장사 있고요. 그 다음에 하문이 있습니다. 복주는 옛날에 있었는데, 온주하고 복주가 있었는데 최근 조사해보니까 요즘은 없더군요. 이건 국내선이 다닙니다. 물론 뭐 중국 국내에서 이동하시려면 남창으로 바로 국내선 타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성도급이라
편수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뭐 동서는 이제 뭐 이쪽 서북 쪽으로 가면 무안으로 연결되시고요. 이 구강에서부터는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 여객선이 있어서 저는 여객선 한번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없어진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여객선은. 자, 중요한 건 아니고 남창에서 장사로 연결이 되고요. 무안에서 이쪽 적벽 보고 뭐 악양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장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하문이 제일 유명합니다. 지금 이 옅은 파란색은 옛날에 다니던 일반 열차, 지금도 물론 다니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고속철입니다. 하문에서 남창 가는 고속철들은 복주를 거쳐서 올라가더군요. 제가 검사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웃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남창 강서성이 요 붉은색 바탕이 강서성 관할인데, 강서성에서 유명한 거는 세계문화유산인 려산, 우리나라에서는 200폭포로 알려진 비류지카 3천척으로 알려진 여백폭포가 있는 200폭포가 있는 려산폭포, 그 려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화산, 이거는 삼청산, 역시 세계유산이죠. 세계자연유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원, 이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하고요. 남창은 성도급이니까 그렇고, 무공산은 전국구는 아니고 지역구에서 이제 탑랭커 정도 들어갑니다. 강서성이 좀 볼 게 약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쪽이 산악정이 많아가지고. 뭐 요 세 군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 군데. 근데 이 세 군데 보시려면 이쪽 안위성, 황산, 구화산 뭐 이런 데 합쳐서 보시는 게 좋고요. 항주 인아웃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자, 남창 한번, 이제 주요 이게 관광지들인데 이건 뭐 다 보시려면 역시 한 달 이상은 보셔야 되는 거라 자세한 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려산폭포, 그 다음에 파양호, 그 다음에 무원은 뭐냐면 그냥 마을이에요. 중국 국가지리라고,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문지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만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인가 나온 책자인데 아주 많이 팔렸어요. 중국에서 가장, 잠깐만요. 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2005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중국 국가지리, 중국 국가지리 요 사이트에서 만든 월간지가, 월간지죠. 월간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 국가지리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보다는 중국에 관해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보다 더 유명한 인문지리 잡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뽑은 요 중국 6대 향촌 시골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무원이 넘버1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데예요. 무원 근처에 이것저것 볼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 가봤군요. 내여강 운남에 있는 강서 무원, 그 다음에 이쪽 귀주, 그 다음에 신강, 북부에 있는 카라스, 그 다음 홍어, 한이죠. 이것도 세계유산이 됐죠. 단파장체는 이제 아마 곧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유산이. 자, 지도를 보셔야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요 세 가지가 전국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용호사는 이제 지역구 역시 랭킹에 들어가는데, 제가 제 주관이 들어갈까봐 가급적이면 여행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제가 갔을 땐 좀, 중국 도교 4대 명산입니다. 4대 명산 중에 하나.
도교의 시작이 이제 종교로서의 도교의 시작은 용호산에서 시작했고요. 뭐 사천에 있는 청성산, 그다음에 안위, 황산 밑에 있는 재운산, 그 다음에 무당산까지 해서 4대 도교 명산인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글쎄 제가 가봤을 때는 최근에 복원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은 납니다. 무공산 저도 아직 안 가봤고요. 우리 카페에서도 한 분인가 두 분 갔다 오셨습니다. 무공산. 사실 아주 괜찮아요. 저도 기회 있으면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감주 쪽으로는 이제 객가들이라고 이제 옛날 중국 전란이 있으면 중원에 살던 그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종의 민족 대이동을 했는데 그 시발점이 요 감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객가 문화의 뭐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가 이제 전국구 되겠습니다. 전국구 아니고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 그 중에서 전국구는 요 세 개, 려산, 그다음에 무원, 삼청산 이게 되겠습니다. 려산은 세계유산 된 지 되게 오래됐고요. 뭐 삼청산은 한 4, 5년 됐습니다. 세계유산 된 지. 그다음에 무원은 이제 마을이라 그 봄이라면 우리나라는 3월이지만 뭐 3, 4월이지만 중국은 남부는 한 3월 정도, 2월 말부터 3월 정도가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채밭,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유채꽃이 피면 여기에 또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무원에. 이 정도가 이제 전국구에 속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시간 들여서 가실만 하고요. 전국구들은. 자, 그 다음에 자, 중국 마봉화에서 뽑은 강서성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뭐 객관적으로 중국 여행자들이 뽑은 곳입니다. 이제 제 주관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겠죠. 이제 삼청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제법 괜찮아요. 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서 요 잔도로에서 올라가시면 된다. 난이도는 뭐 아주 심한 편은 아닙니다. 황산보다는 덜하니까. 물론 뭐 올라가는 계단이 좀 많긴 하지만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무공산 보십시오. 아주 산세가 아주 완만하니 참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저도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강? 요거는 저기 이갱으로 읽어야 되나? 갑자기. 자, 죄송합니다. 확실하기 위해서 네이버 사전을 한번 확인을. 갱으로 읽어야 될 맞았습니다. 리갱, 이거 무원에 있는 겁니다. 무원에서 조금 떨어져 있겠는데 무원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려산 풍경구, 뭐 비류즈카 삼천척하는 이태백이 있은. 그 다음에 강장링, 이것도 역시 무원에 속합니다. 유채밭 필 때 아주 유명하죠. 사진 찍으러들 많이 갑니다. 이 정도가 이제 탑랭커에 속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 거의 다 저기 등왕과 남창에 있는 강남 중국 3대 강남 3대 명류, 황항루, 그 다음에 악양에 있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져서. 악양에 무슨 루였더라? 3대 루, 누각. 등왕각은 남창에 있는 거고, 황항루는 무안에 있는 거고, 악양류군요, 그냥. 악양에 있는 악양류. 허탈. 이럴 수가. 배신입니다, 이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것도 무원에 있는 거고, 8일광장은 남창에 있는 거고, 이것도 무원에 있는 거고. 자, 뭐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뭐 삼청산, 려산, 무원, 뭐 이런데, 려산, 요런데, 거의 다 뭐 다 유명한 데는 뭐 그 동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조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무공산에 있는 거군요. 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한번, 강서성 음식이라고 특별한 게 없는데, 왜냐하면 조금 중국 중원에 속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원지대에서 조금 벗어나 산이 좀 많아, 산지가 좀 많아서 음식들이 아주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요 동네 걸 많이 먹어보진 못해서 뭐라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강서 음식이라고 일단 남창에서 유명한 거 외탕 이런 뚝배기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찜한 건데 커다란 도가니 속에다 넣고서 찝니다. 아주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미펀 쌀국수 이건 저도 안 먹어본 거고 증펀이라고 돼지고기 찐 거 위에다가 떡처럼 해서 올려놓은 건데 라로는 뭐 큰애 빠진 훈제 소세지고 카우루 이거는 뭐 간장 절임 조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카우는 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떡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소품 이런 건 이게 이제 보통 강서성에서 남창에서 잘 나가는 요리들. 이거 뭐 식당인데 식당까지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먹어본 데도 뭐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걸 제가 다 가보지를 못해서 하여간 여행지에서 이제 중요한 뭐 이런 미식가 같은 거, 뭐 시장 같은 거, 야시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동네마다. 자, 여행지에서 중요한 거는 강서성에서 중요한 건 요 남창, 구강, 경덕진을 빼먹었군요. 경덕진은 중국 도자기의 뭐 본고장, 도자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고요. 상업자기 말고 중국 황실에 납품하던 관요, 관에서 관리하는 가마들이 있던 데라 아주 유명합니다. 뭐 중국의 도자기 만드는 데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상업 도자기 뭐 예술품들을 많이 찍어내긴 합니다. 제가 도자기를 좋아해서 옛날에 한번 갔는데 하여간 도자기 천지였습니다. 뭐 산동에도 뭐 타일같이 이런 생활도기 만드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벽돌이나 타일 주로 만드는 데고 경덕진은 이제 소품들 예술품들 이런 것들 만드는 도자기예요. 우리가 고령토라고 하는 고령이 요 동네쯤에 있습니다. 고령토 할 때 고령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제 기억력 확인할 겸 고령토 까오링 지도에 나오려나 모르겠네. 왜 오키나와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짱씨 죄송합니다. 물 좀 끄고 오겠습니다. 이런 물을 켜놓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샤워장 물 틀어놓은 걸 모르고 하하 물값 좀 수도값 좀 나오겠네요. 자, 경덕진에 있는 고령이 나오려나? 죄송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데 또 집착을 하고 있군요, 제가. 자, 까오링2 경덕진 강서성 경덕진 고령촌에 있다고 그러죠. 고령촌에서 나오는 이제 찾았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령토라는 건 고령촌에서 나오던 흙입니다. 여기서 고령촌에서 나오는 고령토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겁니다. 뭐 도자기 만드는 흙의 대명사처럼 돼 있죠. 고령토가. 뭐 경덕전 한번
도자기 좋아하시면 한번 들릴만 합니다. 저는 그 가마를 보러 한번 갔었는데, 뭐 하여간 이건 제 취향이라 꼭 들리실 필요는 없고, 뭐 황산하고 구강 중간 사이에 있어서 황산 가다가 들린 거다, 저도. 저기 무안에서 배 타고 내려와서 려산 보려다가 비가 와서 못 보고, 경도쯤 가서 하루 보고 황산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10수년 전 얘기랍니다. 자, 하여간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좀 또 뺏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리를 하다가 또 건너뛰고 인화로 넘어가고요. 다시 지리로 넘어와서 교통을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북경에서 남창 가는 건데요. 뭐 편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강서성이 조금 주요 도로 철도망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데라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 표가 지금 10월 초라 지금 노동절 연휴라 표가 이렇게 전무한 겁니다. 지금 한 달 후인데도. 아까 오전 중에 제가 방송을 못한 이유가 이 사이트가 안 열려가지고, 열리긴 하는데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아마 중국 사람들 수천만 명이 기차표 살려고 달라붙어서 아마 트래픽 초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9시 한 20분 걸렸다는 거. 고속열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실 거면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게 낫겠죠. 비행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냥 9월달로 하겠습니다. 국경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경절 지난 10월 11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에서 남창. 한자 울령증이 안 보이네. 남창이 왜 안 보여? 편도로 봐드릴까? 자, 편도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610원, 10월 10일이면 이제 그 국경절 끝나는 때라 이제 비행기 값이 폭락을 하죠. 비행기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뭐 한 620원이 제일 싸군요. 3.4절이면 66% 할인해주네. 이런 거 탈만하죠. 기차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고속철이, 오늘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표들이 지금 막 거의, 이 상무석 이런 건 뭐, 비즈니스석이라 너무 비싸서. 10월 1일, 한 달 후 겁니다, 지금. 역시 신호가 좀 뭐라고 해요? 리스판스. 자, 736위안이죠. 고속철이. 일반 열차는 얼마냐? 300원 정도. 그러니까 고속철 타는 것보다는 비행기 타는 게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할인됐을 경우에. 할인이 안 되면 비싸죠. 622원, 611원, 동방항공 600원대 있군요. 이런 거 타고 가셔도 됩니다. 뭐 400원짜리도 450원, 2.4절 이런 건 뭐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냥 3절 이하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 바로 타시면 됩니다. 심천항공 2.4절 76% 할인이니까. 루아너 부드러운 딱딱한 침대가 296위안이니까 뭐 거의 큰 차이 없죠. 자, 3절 정도면 무조건 타십시오. 비행기를. 자, 이렇게 성수기 지나가면 가격이 살벌하게 떨어지니까. 자, 성수기 9월 30일이 성수기인데 왜냐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1650원 북경에서 남창 가는 거. 하지만 이제 10월 3일 피크 지나면 이제 이런 저렴한 것도 나오니까 너무 기차표에만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부터 확인하시고 저렴한 게 나오면 그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에서 가는 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 기차 교통
상에서 남창 가는 게 없을 리가 없네. 여기 있군요. 표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자, 살벌해. 이건 이제 노동절 연휴라 지금 표가 없는 겁니다. 336기한 9월 18일 한번 볼까요? 10월 초는 이제 국경절 연휴라 기차표가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정말 트래픽 초과로 해갖고 지금 오후에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못하고. 역시 좀 상태가 안 좋긴 하군요. 아하. 죄송합니다. 상태가 좀 너무 안 좋네. 자, 하여간 상해에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상해로 해서 접근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상해 항주까지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이런 거 많으니까. 하여간 무안 가는 건 아직 고속철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조사를 했던 거라 따로 배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항주에서 우리나라 직항이 있으니까. 지금 10월 1일이라 표가 하나도 없죠. 2시간 반, 3시간 걸리니까 이런 거 타고 가셔도 됩니다. 263원이야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물론 표가 없죠. 지금 저기 국경절 연휴라. 상해에서 옥산, 위산. 자, 옥산은 어디냐면 이게 아니고 요거다. 저기 삼청산 가려면 여기 있죠. 여기 빨간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옥산이에요. 좀 큰 데가 상야오라는 데고, 그 삼청산 가시려면 옥산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청산을 보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위산, 옥산이라고 하는데. 자, 상해에서 가는 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상해나 항주가 이제 북경보다는 훨씬 편하죠. 접근하시기가. 만약 삼청산 보시려면 편수가 많지는 않네요. 고속철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만. 자, 200원, 한 4만원 조금 안되겠군요. 2시간 반, 3시간 거리니까 상해에서 옥산, 항주로에서 가시면 더 빠르겠죠, 당연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벌겠네, 항주에서 가면. 자, 1시간, 한 40분, 2시간 안 되겠는군요. 자, 항주 동역에서 옥산 남 가는 거. 삼청산 가시려면 항주나 상해에서, 남창 같은 도시는 따로 보실 이유가 별로, 저 같은 사람 말고는 특별히 보실 이유가 없으니까. 삼청산을 가시려면 옥산에 내리시면 됩니다. 위산이라는데. 그리고 무원 보시고 황산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4박 5일에서 한 5박 6일 정도면 요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상해에서도 해서 마찬가지고요. 삼청산, 무원 요렇게 해서. 시기는 봄이 좋겠죠. 봄이. 꽃피는 유채꽃피는 3월 말 4월 초가 요동선 여행에겐 가장 최적기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거나 여름철에 8월 7, 8, 9 태풍이 올라오거나 6월 아까 보셨던 장마철 그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겨울은 겨울대로 눈이 오면 볼만 하니까. 대신 이제 교통이 좀 안 좋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요거 무원, 삼청산, 황산 요 세트를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려산은 교통이 안 좋아서 가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려산은 무안 쪽으로 해서 접근하시거나 합비 쪽에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려산을 보시려면. 아니면 남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셔도 되고요. 교통은 요 정도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몇 분 걸리는지 그것만, 남창까지 요것만 봐드리고.
자, 10월 1일은 특별한 국경절 연휴라 표가 없는 거라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항주에서 남창 가는 교회 없나? 없을 리가. 오늘 저희 중국 철도 고객센터 사이트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역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삼청산을 보고 싶으면 항주나 아까 상해 이런 데서 출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63원 요 정도쯤 하니까 한 5만원 안 되겠군요. 왕복하면 10만원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항주 같은데 삼청산을 보고 싶으시면 옥산에서 내리셔야 된다는 거. 옥산에서 삼청산 풍경구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인화는 이제 숙소인데 이 동네가 남창 같은데 응탐, 용호산, 경덕지 뭐 이런 데들은 뭐 비싼 데는 별로 없습니다. 유명 여행지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조금 나가는 데라 비싸지는 않아요. 숙소가 어디 가서 주점. 자, 무원에 1000개가 있고 숙소가 이 마봉화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1100개. 려산은 좀 바가지가 심해서 예매를 좀 하고 올라가시고, 삼청산, 무공산, 남창 많죠. 남창이 2000개인데 무원이 1000개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무원이 이쪽 저쪽 볼 게 많습니다. 2, 3일 정도 볼 게 있어요. 뭐 어떤 의미로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조금씩 다른 맛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용호산 같은 데는 별로고. 자, 하여간 이렇게 있으니까 가격 한번 볼까요? 삼청산 안에도 있고 5성급인데 별로 안 비싸네. 힐튼 삼청산 리조트가 한 10만원 정도 하는군요. 별로 안 비싸죠. 제가 가서 봤을 땐 제법 비쌌는데요. 이건 좀 싸네요. 여신 빈관이 174원. 이거 정말 싸네. 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싸진 않아요. 이 동네. 삼청산 케이블카 타는 데 쪽에도 숙소가 많이 있으니까 안 비싸다는 거요. 이 강서성 숙소가 중국 평균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동네니까 숙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숙소는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다 저렴한 편이고요. 강서성 여행하실 때 숙소 걱정하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묵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다른 곳들은 설명하는데 1시간이면 부족한데 강서성은 조금 시간이 남네요. 아이고. 좀 갈만한 여행지가 빤해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무원, 삼청산, 려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뭐 심심하시다면 남창 정도 추가하시면 되고요. 뭐 다 보시려면 한 4박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강서성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데는. 뭐 물론 무공산 같은 데 보시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세계유산이라 볼만 합니다. 자, 뭐 제가 놓쳤거나 모르고,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아이고, 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뭐 구름이 있게서 나름 볼만 했습니다. 이거 삼청산 지도고요. 옥산에서 아까 설명했죠. 옥산. 삼청산에 케이블카가 2군데가 있으니까 요 금사로 가셔야 됩니다. 금사 맞죠? 금사로 가셔야 돼요. 케이블카 또 한 군데 있는데 이쪽
6번이 자, 케이블카는 요 금사로 가셔야 됩니다. 금사. 삼청산 가실 분들. 제가 갔을 때도 몇 년 전인데 한 팀 계시더군요. 제 얼굴이 잠깐 나왔습니다. 안 놀래셨기를. 산 괜찮습니다. 산 좋아하신다면 뭐 황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 밑에 수준은 돼요. 제법 볼만하니까. 삼청산 강서성 즐기실 분은 삼청산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더 유명한 거는 이제 려산이죠. 려산은 제가 2번 가긴 했는데 바가지 때문에 한번 성질을 내는 바람에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 려산 내가 뭘 설명하라 했다. 잠깐 려산이 죄송합니다. 까먹었네. 려산 설명하려다가 자, 하여간 려산도 놓치기 아까우니까. 근데 교통 접근성이 워낙 안 좋아서 가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쉽진 않습니다. 려산을 가시려면 남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역시 세계유산이고 뭐 려산 공산당 회의도 있었고 려산 폭포도 있고 옛날 20세기 초반 열강들 피서지가 여기 많아서 옛날 건물들 이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관리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볼 게 좀 있으니까 려산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이나 이후에 다시 업데이트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는 여행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여행길 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이었습니다.